안녕하세요, 상남자입니다. 오늘 손품의 기술편은 근린시설 꼬마빌딩 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꼬마빌딩이 좋은 점은 땅을 같이 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저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영상 한 편만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꼬마빌딩 근린시설 조사하실 때 손품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것들 확인하고 현장에서 간단히 체크사항을 가지고 확인 작업만 하면 되게끔 조사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경매 물건 중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홍합빌딩 근린시설이 있길래 이걸로 한번 내용을 다뤄볼게요. 경매 물건의 내용은 간단한 것만 살펴봅니다. 자, 꼬마빌딩인 거 확인했고 가격 확인하고요. 저 토지 건물 같이 매각하니까 문제 없는 물건이고 토지랑 건물 현황들 가볍게 살펴보고요. 특이사항 없는지만 확인하고 임차인들의 대항력 여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까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권리 분석도 크게 문제 없네요. 그냥 낙찰 받으시면 깔끔한 물건.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치권이나 기타 대항력 등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구나.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바로 지도로 들어갑니다. 지도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자,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요. 강남구 대치동. 두 번 줄여서 봤더니 선릉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식당들이 좀 되게 많이 보이고 바로 위에 블럭은 상업지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바로 가격부터 싼지 비싼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 가격 나누기 토지 평수를 합니다. 73억 4천만 원 나누기 76.35평. 그러면 이 건물은 평당 9,600만 원에 나온 거예요. 9,600만 원. 자,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896-4번지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프롭테크를 여는데 디스코, 자, 그리고 랜드북도 열고요. 마지막 플렉시티, 이렇게 총 4개 사이트를 열어요. 열어서 밸류맵부터 확인해 볼게요. 들어와서 상단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경매 물건이라고 뜨죠? 여기에서 총액은 단가로 누르시고요. 거래 연도는 전체를 해제하시고 최근에 2년치만 클릭을 합니다. 21년, 22년 이렇게만 클릭하시고 줄여서 최근에 거래된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였더니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은 1억 8천과 1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옆에 블럭 보니까 평당 9천에 거래된 게 있고 평당 8천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평당 1억 1천만 원에 다가구가 현재 나와 있는데 자, 위에 비싸게 거래된 것들 건물 먼저 로드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로드뷰 누르시고 비싸게 거래된 건물 쪽에 클릭하시고 자,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은 평당 1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새 건물은 아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좀 예쁘게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1억 9천에 팔린 게 또 있었죠? 1억 9천에 팔린 거는 이 건물이네요. 얘는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많이 못 찾아 먹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2층짜리 건물이니까요. 자, 이렇게 거래가 됐고 자, 다가구 9천만 원에 거래된 것들 한번 보면 얘는 지금 부셔놨어요. 멸실을 해놨고요. 건축물 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여긴 잘 안 보이네요. 오래된 건물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멸실하고 신축 행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거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는 다가구도 1.1억에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구경해보면 자,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이 평당 1.1억에 나왔습니다. 얘보다는 저희께 여기랑 조금 더 가깝고 동도와 남도를 끼고 있는 코너의 건물이니까 1.1억보다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는 얘가 싼지 비싼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얘는 1.8억에 거래됐는데 얘는 1억도 안 되고 그쵸?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자, 다른 프롭테크도 확인을 한번 더 해봅니다. 디스코로 들어가서 똑같이 집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여기 나왔는데 얘도 필터는 상업용 건물 토지 단독 다가구 찍고 매물 온 하고요. 경매도 온 하고 실거래가는 2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필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매물은 1억 9천, 1.1억, 1.1억, 평당 2억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쪽 도로에 붙은 꼬마 빌딩들은 2억에도 나와 있고 2.7억에도 나와 있고 거래는 되진 않았지만 현재 호가가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거래된 거는 1.8억이 가장 비싸고 조금 더 깊이 안쪽에 들어가니까 코너의 건물이 1억에도 팔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죠? 9,600만 원? 최소한 안전마진 한 400만 원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평당 400만 원이면 그래도 70평이면 꽤나 큰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또 랜드북을 들어갑니다. 랜드북에서도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주변에 신축 행위 활동들을 표기를 해줍니다. 이 동네는 주변에 신축 빈도가 보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여서 봤더니 이 부분의 건물은 2종 근생으로 신축을 했고 인허가가 나왔고요. 자, 여기도 신축 근생으로, 여기도 근생으로 주변의 건물들을 업무시설 근생으로 다 짓고 있는데 꼬마 빌딩인 거죠. 여기 안쪽에는 단독주택으로 또 공사가 됐다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개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확인했더니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동네는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3개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에 2년 동안 거래된 시세를 좀 참고해서 그러면 얘는 평당 1억이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 거래되는 땅값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경매 물건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 건지 아니면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서 쓸 건지 이 두 개를 수지 분석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현재 땅의 용도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충분히 찾아 먹었는지 아니면 수직 중축이나 대수선을 통해서 예쁘게 가꿀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많이 찾아 먹지 못했다면 신축 행위를 통해서 얘를 평당 1억 정도에 사서 1억 5천이나 1억 6천 또는 바로 위에 블럭에 거래됐던 1억 9천까지도 거래되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 녀석의 생김새를 알아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플렉시티에 들어옵니다. 플렉시티에 들어와서요. 주소 복사 붙여넣기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 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네요. 최대 건폐율은 50%고요. 최대 용적률은 250%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76.35평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부시고 신축행위를 하면 바닥 면적은 50%니까 절반이에요. 땅이 76.35평 되니까 그러면 약 38평 정도만 바닥 면적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의 바닥 면적은 약 38평 정도. 생각보다 되게 크진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건물은 건폐율이 49.3, 50%가 딱 안 넘어가네요. 거의 맞게 지었어요. 용적률은 214%네요. 25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 건물은 214%만 용적률을 찾아 먹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최대치를 못 찾아 먹었냐 하면 1조 사선이라는 건축물 사선 제한이 있거든요. 해당 경매 물건지는 북쪽으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건물을 계단식으로 좀 잘라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로드뷰를 보면요. 자, 이쪽 주차장 쪽 있는 쪽이 북쪽인데요. 북쪽으로 건물을 계단식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최대한 안 자르려고 주차장을 북쪽으로 뒀고요. 상층부 거의 꼭대기층에만 살짝 깎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조금만 깎여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214%만 찾아 먹은 건물이고 건물은 지상 5층에 지하 1층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주차는 5대라고 되어 있고 건물 노후도는 31년짜리 생일이 91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임장을 가는 건데 자, 그런데 경매 물건지를 보니까 승강기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밸류맵에서 보면은 승강기가 없는데 지상 5층까지 걸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건축사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을 대수전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가능한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못 집어넣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힘들게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닥 면적을 거의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아까 건물 뒷면에 있었던 주차장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설치 자리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나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계획을 좀 짜봐야 되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얘를 부셔야 됩니다. 건축사랑 두 가지 안을 짜는 거예요.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신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축 건물이 평당 얼마로 임대가 세팅이 되는지 강남이니까 통사옥 건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통사옥으로 쓰는 수요자들은 평당 얼마의 임차가 들어오는지 요거를 확인하면 되고요. 현재 이 상태로는 임대가가 터무니없이 낮을 걸로 생각이 돼요.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건물의 층고도 낮고 공용 관리 상태가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강남이잖아요. 강남이면은 신축 건물들을 층고를 굉장히 높게 노출 잘 되게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예쁘게 지으면 수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경매 물건은 평당 9,600에 나왔는데 주변 신축 거래 사례가 없어요. 그나마 멀쩡한 건물은 1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거는 1억 9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1억 9천짜리는 신축 행위를 해야 되는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거는 최소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주차장도 좀 부족해 보이죠? 자, 그럼 두 가지 안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1화는 리모델링 대수선. 가격은 이렇게 조사하시면 됩니다. 연면적당 얼마, 연면적 곱하기 공사비.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자, 2화는 신축이죠. 신축은 똑같습니다. 연면적 곱하기 공사비로 저희가 계획 도면을 뽑아서 수지 분석을 하는데 자, 얘는 현장에서 조사해야 될 게 신축했을 때 통사옥 수요가 있는지 임대 수요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했을 때 그리고 신축을 했을 때 평당 얼마에 팔리는지 이렇게까지 딱 현장에서 조사하시면 수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땅값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형편없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땅값으로 9,60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얘를 탈바꿈해서 이쁘게 성형수술했을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 물건을 신축했을 때 통사옥 임대 수요가 있는지 한 채씩 임대 줬을 때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신축 건물은 평당 얼마에 팔리는지 이렇게 조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래된 시세예요, 시세. 건물의 주소지를 복사하고서 밸류맵, 디스코, 랜드북, 플렉시티 이렇게 4개의 사이트를 확인해서 주변에 얼마에 거래가 됐나? 1억에 거래됐네? 그러면 그 1억에 거래된 거는 옛날 건물인 건지 아니면 신축 건물이 1억에 거래된 건지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꼬마 빌딩은 각 물건마다의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입지마다에 또 다르고 어떤 도로를 끼고 있냐에 또 다르고 어떤 땅의 용도 위에 있냐에 또 다르긴 한데 일단은 요 정도로만 비교 분석해 본다면 꼬마 빌딩의 가치 평가를 기본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실제로 조사했던 물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건물은 이 건물인데 다음 시간에 이 물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